6번 Newton's law of motion. Newton's first law is superseded by the second law. First law는 law of inertia. V가 constant, V, F equal 빵이면 V가 constant다라고 하는 거가 law of inertia. 그러니까 F equals ma에서 A를 빵을 집어넣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superseded by, 그러니까 second law가 first law를 포함한다라는 뜻이죠. Nothing but the definition of force in terms of mass, 질량을 이용해서 힘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려면 third law가 있어야지 돼. third law는 같은 힘을 두 개의 물체가 주고받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의 질량이 서로 다르면 같은 힘을 주었는데도 가속도가 바뀌게, 그러니까 가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1, 2, 3법칙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Law of action and reaction is similar to the isotropy of space in that there must be a symmetry between the two objects in that interact. 그 두 개가 대칭적으로 두 개가 주고받는 힘이 방향만 반대이지 크기가 똑같다는 아주 특별한 대칭성이 있다라는 거죠. Newton's third law prohibits any spontaneous acceleration of an object in an inertial reference frame.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어떤 물체가 자발적으로 혼자서 아무런 힘도 받지 않고 혼자서 갑자기 accelerate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acceleration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힘을 받아서, 그럼 예를 들어 두 개의 물체가 예를 들어 스프링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 요거를 이걸 고무줄을 꽉 묶어놨는데 이걸 탁 잘라내면 힘을 받아가지고 이 가속도를 받아서 가는데, 자기 자신의 spontaneous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외력에 의해서 external force에 의해서 주어질 때만 가속도가 일어나게 된다. 2번 Law of inertia assumes the space is Euclidean. 뉴턴 역학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시간이 유니폼하게 흐른다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Free particle can always be chosen as a Cartesian axis. 그치? 카테시안 액시스는 수학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지 않는 어떤 물체는 항상 똑같은 저걸로 가기 때문에 여기 분필을 달아놓으면 카테시안 액시스를 그려주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카테시안 액시스 같은 걸 만들어서 수학이 발달을 하게 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머릿속에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언제나 물질과 공간과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물리와 수학을 꼭 구별하세요.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mass of the object as long as it's traveled with a constant velocity. constant velocity로 가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가는 물체가 있어. 이게 조그만 핀이 되었건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됐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다가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무거운 친구는 조금 휘고 가벼운 놈은 팽 하고 날아가겠지. Okay? Law of inertia is true only in an inertial reference frame. 그렇지?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에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지. 어제 중국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건 처음 봤어. 오늘 하루 종일 그건 뉴스 나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는 사람이 중력을 느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기에 궤종시계를 놓고 추가 펜듈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건 지구에 고정돼 있을 때만 그러지, 이 궤종시계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리면 얘가 진동을 하질 못해. 이 내부는 무중력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런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는 F equals ma 같은 게 다 이상해져. 근데 그 이제 번역을 잘 하면 되지.
3번 any reference frame acceleration of particle no non-inertial reference frames 아까와 같이 다른 값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만 F equals m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ny inertial reference frame net force uniquely defined net force F equals ma가 잘 정의되고 F의 값은 어떠한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도 똑같지. 질량이 같고 가속도가 안 바뀌기 때문에 F도 같지. It is valid through the limit through the limit that the distance reaches an infinitesimal positive value. 이거 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수학은 언제든지 그 엡실론을 0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물리에서는 엡실론을 0으로 바꾸면 이게 0으로 다가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뭐 분자, 원자에서 또 원자 핵, 쿼크 뭐 이런 거로 쭉 내려가 버리면 이 뉴턴 역학은 그런 데는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거야. 다 꽝이야. 엄청나게 큰 사이즈, 분자 이런 게 뭐 원몰 이상 모였을 때 그럴 때만 뉴턴 역학을 하는 거지. 작아지면 다 꽝. It's not valid. The speed of particle approaches the speed of light. Speed of light으로 가면 물체가 엄청나게 질량이 무거워지고 시간도 엄청나게 느리게 흘러가 버리고 그런데 항상 빛의 속도로 가는 게 뭐야? Electromagnetic wave. 그 전자기파, 전파, 뭐 빛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peed of light. 이건 뉴턴 역학으로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퀀텀 미케니컬 그리고 relativistic 이런 영역에서는 뉴턴 역학은 하나도 맞지 않아. It is valid in the regime in which time is invariant for any observer. Time is invariant 하다는 거니까 relativity는 시간이 감마 t, t equal 감마 타우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해 있을 때 시간보다 운동하는 거에 시간이 훨씬 더 이렇게 길어지게 되거든, 커지게 되거든. 자, 이런 때에는 쓸 수가 없는데 시간이 인베리언트하다.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개 좌표계의 시간이 t와 t 프라임이 똑같다라는 걸 가정하는데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뉴턴 역학 작동한다. 맞아요. 5번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Drawn by making use of data collected in inertial reference frame. 힘이 그 평형을 이루는데 힘이 빵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평형을 이루지 않는데 빵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저거지.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지. 그러니까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만 이런 힘이라는 걸 정의했을 때 의미 있는 F equals ma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한 게 맞다. Only a single linearly independent force. 두 개의 힘이 있지만 두 개의 힘을 F1과 F2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빵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알파와 베타가 빵일 때에만 0이 될 때 linearly independent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알파와 베타가 빵이 아니고 알파와 베타가 다 1인데 두 개 0이 아닌 걸 곱해가지고 이 두 베타가 합쳐서 0이 됐다라면 이걸 linearly dependent라고 하지. 이 dependent, independent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0일 때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게 서로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0이 되려면 C1, C2가 빵이 될 때만 그런다. 우리가 어떤 F라고 하는 것을 F of X, F of Y 이렇게 코디네이트만 쓸 때에는 이 F와 F 프라임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이 코디네이트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 코디네이트이 정확하게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것에 곱해져 있는 코디네이트를 곱해서
여기에 곱해져 있는 두 개의 벡터가 linearly independent 한 것, 다시 말해 그런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이렇게 코디네이트끼리 서로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코디네이트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잉의 0이란 벡터를 이 E1과 E2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0을 둘 다 0을 곱해야만 되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렇게 캔슬되는 이런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것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이 코디네이트이 서로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부정이라는 여러 개의 멀티플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펜던트, 디펜던트를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산이 완전히 개판이 된다. 자, 오늘 single linearly independent force. 오직 하나만 그렇지. 두 개를 갖다 놓으면 0이 아닌 거를 0이 아닌 2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이게 디펜던트하고 이 중에 오직 F1이나 F2 하나만 알면 되는 거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려지는 디펜던트한 것이 된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single axis along the forces is the best coordinate system.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베이시스를 현명한 사람은 F1이 F1, E1 이렇게 해서 또는 F2가 F2, E2 이렇게 해가지고 E1 해가지고 엑시스를 요 축으로 잡지 미련한 사람은 이러지 않고 또 희한하게 잡아가지고 온갖 불편한 일을 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 아니 소용은 있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여기 X, EX, EY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 잡아봤자 더 심하게는 이걸 회전시켜서 3차원 벡터를 써봤자 이 문제는 로지컬이 1차원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Acceleration of particle must be zero. 힘이 0이니까 acceleration 0이지.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었다.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면 두 개를 합친 것은 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다시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는 그런 단계,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세 개의 2를 곱해서 F1, F2, F3에 2를 곱해서 0이 더해가지고 이런 걸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개수가 모두 다 0일 때만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닌데도 0이 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하고 이렇게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친구들은 그걸 다 쓸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한 것만 한다면 오직 두 개만 필요하다. 지금 이 평면적인 문제에서는. 자, 세 개가 평형을 이룰 땐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삼각형을 이루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게 뭐 A, B,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A 크로스 B, B 크로스 C, C 크로스 A 이게 다 같다라고 했죠. 단 서로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지. 1, 2면 2, 3, 3, 1이 되는데 1, 3가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틀렸지. There are only two linearly independent vectors among F1, 2, 3. 자, 이거 이렇게 되었지만 F2 플러스 F3를 해보면 F2 플러스 F3를 해보면 이렇게 됐죠. 이거는 0이 아니잖아. 다시 말해 F2 플러스 F3가 어떤 알파 베타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어야지만 0벡터가 되니까 이 두 개는 리니얼리 이거 두 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만약에 이거와 이렇게 돼 있다면 요거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 거죠. 한 축상에 있으니까. 7번. First statement regarding dimensions. 자, 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여기 있고 가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 마이너스 2 맞고 속도의 디멘션 velocity 길이 나누기 시간 자 마이너스 1 요건 1 이렇게 맞고 가속도 거리 나누기 시간의 제곱 마이너스 2 L의 1승 맞고 Pressure is the force per unit area. force 나누기 area. force는 m 곱하기 가속도. 이것은 길이의 제곱. 자, m 여기 길이 제곱 시간의 제곱. 그러면 m
L-1, T-2. 오케이. Fourth statement regarding units. 자, 뉴턴, 힘. 뉴턴이라는 것은 MA,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per second square가 SI 유닛. velocity, 길이 나누기 시간. 길이는 미터가 SI 유닛. 그리고 시간, second. acceleration, 길이 나누기 시간 제곱. mass, 킬로그램. 9번. Any force is additive. 어떠한 힘들도 additive. superposi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성질이야. 벡터의 성질이라는데 벡터가 무엇이 벡터이냐? 수학책에서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벡터의 출발점 모든 벡터의 오리진은 displacement. 공간을 나타내는 어떤 위치의 변화, 이것이 델타 x가 모든 벡터의 근원이라고. 자, 그러면 x가 벡터이고 델타 x가 벡터이고 그리고 숫자로 나눠주면 스케일링을 하는 것은 또 벡터야.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러라고 했지. 시간, 숫자라고 했지. 그러니까 수학 시간의 숫자가 아니라 물리에서 나타내는 숫자는 숫자 곱하기 어떤 유닛인데 이게 벡터가 아니라 시간은 벡터가 아니라 유니폼하게 일초한적으로 흘러가는 스케일러라고 했고 그러면 스케일러를 여기다가 스케일러의 차이도 스케일러야. 그럼 스케일러의 차이인 스케일러로 나누어줬으니까 이게 벡터였는데 벡터를 스케일러로 나눠줬으니까 벡터야. 벨러시티는 벡터네. 벡터는 애디티브에 이 더할 수 있는 이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에디트 A 벡터, B 벡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A 플러스 B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간 거다라고 얘기하듯이 velocity가 그렇게 해서 벡터야. 그런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어. 그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 따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물리에서는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어. 그걸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수학하고 물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x가 벡터이고 velocity가 벡터야. velocity에다가 여기다가 스케일링 팩터를 mass라고 하는 스케일러를 곱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이 벡터에다가 스케일러 곱해서 이것도 벡터야. 리니어 모멘텀은 이것이 벡터네. 그럼 이 벡터를 차이를 구했어. 차이를 한 것도 또 벡터야. 그럼 차이 한 것을 또 스케일러로 나누었어. 시간으로 나눠서. 이건 mass 곱하기 acceleration. acceleration도 또 force도 힘도 가속도도 전부 다 벡터네. 근데 이런 벡터를 갖고 또 스케일러도 만들어. 어떻게? F 곱하기 스케일러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 X 하면 이거 work,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일은 스케일러. 이런 식으로 벡터와 스케일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displacement 벡터를 서로 막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확장이 되면 나중에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거 또 어떤 웨이브 펑션, 사인, 코사인 이런 것이 그 파도를 치는데 이런 그 파동 함수를 나타내는 것 이것도 다 일종의 복합체인 벡터의 일종이 되어 버려서 벡터면 덧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만족하는 물리량들을 물리량의 특성을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갖 벡터와 그 파동까지 웨이브까지 다 그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force is additive 덧셈 할 수 있다는 거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해야죠. Net force on an object is the sum of all forces applied to the object. 벡터 썸으로 네트 포스를 만들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거한 거예요. Superposition principle also applies to wave. 그렇지. Superposition principle is consistent with the decomposition of a vector into Cartesian components.
그렇지. 벡터의 합이잖아. 베이시스 방향으로 E1의 방향, E2의 방향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가 있고 그것을 나중에 더해서 다시 꺼내 쓸 수가 있고 전부 다 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해당하는 것이다. Net force F applied to an object, 어떤 물체에 net force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힘이 다 더해가지고 그걸 algebraic sum을 해서 벡터의 합으로 net force를 딱 얻어내서 is the time derivative of the linear momentum. 언제나 힘 하나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의 벡터의 합을 구한 F net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체의 mass를 알게 되면 acceleration으로 발현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는 mass times velocity의 time derivative로 표현하고 이것을 linear momentum t라고 했기 때문에 linear momentum의 first order time derivative가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 것이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힘? net force, 힘의 모든 합. linear momentum equals mass에다가 velocity를 곱한 것을 linear momentum이라고 하지. Two particles interact with each other during the 그래서 얘가 델타 P1, 델타 P2 이렇게 P1이라고 M1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속도를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이 M for number 10 is the mass the same? Number 10. Part C. It doesn't have to be. It is M1 and M2. A, B, C, D are all separate questions. P1, M1 times velocity. 그 첫 번째 입자의 velocity. 두 번째 입자의 velocity. 이래서 요게 모멘텀이 리니어 모멘텀이 이렇게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의 리니어 모멘텀이 있는데 이것에 얘가 1번이 있고 여기 2번이 있는데 얘가 P1이었는데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두 개가 인터랙션을 해서 P1 더하기 델타 P1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P2 더하기 델타 P2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두 개의 서로 인터랙션에 의해서 얘는 델타 P1만큼 바뀌고 얘는 델타 P2만큼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F dt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dp over dt에 dt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 P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에 여기에 주는 힘은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을 들으세요. 얘가 델타 P만큼 바뀌고 그런데 델타 P1이고 얘는 두 번째 입자에 의해서 받은 힘으로 P1만큼 바뀌었고 두 번째 친구는 P2가 바뀐 양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입자가 두 번째 입자에 주는 힘을 시간으로 적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델타 P2가 얻어지는데 여기에 뉴턴스 third law가 무엇을 결정하는고 하니 얘 두 개가 서로 F21 equals minus F1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두 개의 입자가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이게 적분이 똑같고 부호만 바뀌어서 요것은 마이너스 델타 P1이구나. 이걸 옮기면 델타 P1 플러스 델타 P2 이게 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걸 해서 linear momentum conservation이라고 conservation이라고 선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
각각 부분의 모멘텀이 바뀔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바뀐 모멘텀의 합을 다 해보면 빵이 될 수밖에 없다. external force가 없을 때, internal force만으로 뭔가 가속이 될 때에는 부분의 델타 P의 합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의 결과는 바로 요 뉴턴's third law에서 나온 것이다. If particle of mass m accelerates with velocity x dot, x dot은 velocity, then the net force on the particle is 힘은 mx 더블 닷이 가속도가 돼야지. 이게 틀렸지. 11번. Find the false statement regarding a particle under uniform circular motion. 자,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뺑뺑이를 돌게 되면 우리가 이 r 방향과 이 세타 방향 두 가지로 운동을 분석하는데 위치라고 하는 건 이거 포지션 위치는 ER로 X는 RER 이걸로 딱 표기가 되고 R은 constant. 근데 velocity는 세타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했죠. R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ER의 다시 세타 닷 E 세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X는 R2의 R이고 X 닷 velocity는 R 세타 닷의 2의 세타이고 그리고 X의 더블 닷 가속도는 마이너스 R 세타 닷 스퀘어 2의 R 해서 마이너스가 이 센터를 향한 가속도는 센터를 향하는 센트리페탈 구심 가속도가 내부를 향해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가속도를 알면 질량을 곱하면 구심력 centripetal force 구심력을 얻게 되고 자 그것이 R 오메가가 V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R 분지 mv 제곱하고 똑같고 여전히 방향은 중심을 향한다. 자 F의 방향이 F가 마이너스 2R 방향을 향하고 있고 X 닷 velocity가 2세타를 향하고 있는데 이 R과 이 세타는 서로 수직이니까 0일 수밖에 없고 F 곱하기 V가 빵이면 FV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 나중에 일이라고 하는 게 work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displacement를 scalar product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F 곱하기 VDT가 되니까 FV가 바로 요거네. 이게 파워거든, 파워. 파워에다가 타임의 디퍼런셜을 곱하니까 work, 일의 디퍼런셜이 튀어나오는데 이 FV가 빵이기 때문에 센트럴 그 중심을 향해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받는 힘은 절대로 그 물체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velocity는 바뀌지만 방향은 바뀌지만 velocity는 이거는 바뀐다 이거. 그런데 speed 속력은 이건 constant. 속력이 constant이니까 kinetic 에너지를 2분의 mv 제곱으로 하는데 kinetic 에너지는 velocity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스피드가 같으면 항상 같아. kinetic 에너지가 constant. kinetic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 말은 코리올리의 work kinetic energy theorem 운동 에너지는 일을 했을 때만 바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2번. 박스가 있다. 박스는 센터 매스 끝날 때 센터 매스 얘기를 좀 하겠지만 센터 매스로부터 이 질량이 있으면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해서 무게를 받고 그 무게가 있는데 그 걔를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서 캔슬이 되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겠지. 그래서 노멀 포스가 이 평면에서 노멀 포스가 이걸 캔슬하게 마이너스 mg가 작동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떤 각도 세타가 수평면과 슬로프하고 여기 사이 각이 세타가 있으면 여기 세타가 있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mg라는 웨이트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웨이트는 우리가 액시스를 얘가 운동이 이 평면 여기 슬로프를 따라서 있으니까 xy 축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것이 좋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카테시안 액시스를 이렇게 잡아서 이 벡터를 카테시안 액시스에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성분을 나누면 될 것이고 요 성분과 요 성분이 있으면 여기는 각도가 세타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니까 이 mg라고 하는 크기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 말해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얘는 mg 얘는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이 프로젝션은 mg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노멀 포스가 여기 존재해서 이것의 노멀한 성분만 캔슬 mg 코사인 세타에 누르는 방향의 힘을 견뎌내서 이걸 캔슬 시키고 나머지 찌꺼기는 요거가 네트 포스가 돼서 mg 사인 세타로 이 슬로프 아래로 mg 사인 세타의 힘을 받게 되고 마스가 m이니까 acceleration a는 g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13번 여기에 텐션이 주어져 있고 전체 토탈이 A라는 가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것을 유닛 벡터를 이 방향으로 잡아서 A에다가 E1 해시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전체를 봐서 전체 질량은 M1, M2, M3가 A라는 가속도로 받으니까 전체를 끌고 가는 T3는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 거 쉬운 것을 해버리면 M1이라는 게 가속도 A로 가는데 여기에 네트 포스는 T1이니까 T1 equal M1 곱하기 A일 것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을 하면 M2가 있으니까 M2A로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T2의 힘, 왼쪽으로 T1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T1이 여기 알려져 있으니까 T2는 T1 더하기 M2A T1이 여기 있으니까 M1 플러스 M2A 그래서 T2는 M1 더하기 M2의 A가 될 것이다. 14번 두 개의 물체가 있다. 1과 2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얘의 질량은 M1이고 M2이고 요것의 위치는 X1이고 요것의 위치는 X2이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힘을 주고받고 나머지 외력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뉴턴's third law는 1이 2에게 주는 힘과 2가 1에게 주는 힘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1이 2에게 주는 힘이 결국 M2X2 더블 다시 될 것이고 2가 1에게 주는 힘은 바로 M1X1 더블 다시 될 것이고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두 개의 힘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식에서 두 개의 질량이 0이 아니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M2로 나누어주면 다음과 같이 가속도의 관계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식은 시간을
미분을 하나만 끄집어내면 여기는 m1x1에 다시고 m2x2에 다시고 그것에 미분한 것이 무엇이다? 0이다 라는 말이니까 요것은 무엇인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P1과 P2 리니어 모멘텀 두 개 합친 것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0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시간 미분한 게 0이니까 그 말은 적분하면 P1, P2의 합은 constant라는 말이다.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고 한다.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 어떤 시스템 오브 파티클, 어떤 집단, 물체 집단이 있는데 외부에서 힘이 하나도 없고 지네들끼리만 지지고 볶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리니어 모멘텀의 합을 다 더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conserve 된다.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을 conserved, 보존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리니어 모멘텀도 토탈 에너지도 보존이 되지만 리니어 모멘텀도 보존이 된다. 자, 그러면 한꺼풀을 더 넘어가 가지고 얘가 컨스탄트이다. 얘가 컨스탄트면 얘가 리니어 모멘텀 두 개의 컨스탄트인데 M1 더하기 M2도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컨스탄트이다. 컨스탄트를 컨스탄트로 나누어도 컨스탄트이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인고 하니 P1 더하기 P2는 M1 더하기 M2 두 개가 몽창 같이 붙어서 날아가는 거의 속도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이걸 통째로 해서 어떤 배꼽이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센터 매스라고 할 건데 걔네들이 한꺼번에 운동하는 거하고 또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모멘텀을 합치면. 그래서 합친 것을 질량으로 나눠주니까 공식을 여기 대입해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 미분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속에 알맹이가 남는 게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게 나오는데 무엇인고 하니 X1과 X2의 평균이다. 그 평균의 가중평균 비율이 뭐냐? M1 나누기 M1 플러스 M2 M2 나누기 M1 플러스 M2 이걸 알파라고 하면 이 숫자는 1-알파. 다시 말해서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는 숫자가 되니까 weighted averag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무거우면 센터 매스는 1로 모이게 될 거고 얘가 엄청나게 무거우면 센터 매스는 1로 모이게 된다. 다시 말해 이걸 M1x1, M2x2 나누기 두 개의 질량의 합. 이것을 우리는 질량 중심 center of mass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center of mass의 velocity가 되는구나. center of mass의 velocity는 두 개의 linear momentum, 운동량의 합을 두 개의 질량의 합으로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문제를 풀 때 center of mass를 원점으로 잡은 center of mass는 원점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센터 매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했고 Center mass does not change its velocity.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 At CM frame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원점으로 만드는 원점을 center of mass에다가 놓은 것을 center mass frame이라고 하고 그거는 시작에 처음에 center mass의 원점이 있으면 영원히 그 원점에 있다. Always at the origin, without any motion. center mass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빵이지, 빵. 자, 이것을 두 번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얘네들 두 개가 서로 주고받는 힘의 합이니까 0이지. 원래 0이고. 자, 이제 이 센터 매스라는 거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얘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을 하나 잡자. 제일 편한 것이 두 개의 입자가 있어.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1이 있고 2가 있으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을 텐데 2에서 1으로 가는 x1 빼기 x2라는 것을 r이라는 거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 두 개를 두 가지 서로 다른 거로 표현했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풀면 x1과 x2를 센터 매스와 요거 relative coordinate라고 relative coordinate 벡터라고 해. 우리는 예를 들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뜨고 태양을 봤을 때 우리의 위치를 태양의 위치에서 빼버린 relative coordinate으로 우리가 항상 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편리한 좌표계일 거고 지구하고 태양과의 센터 매스는 태양이겠지. 지구는 엄청 가벼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니어 이퀘이션이 나왔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푼다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인버스를 곱하면 얻는 게 무엇인고 하니 다음과 같은 답을 여기 있는 요 답을 얻게 돼. 아까 그 문제를 풀면 여기 이제 모멘텀으로 바꿔놨네. 요거지. XCM 더하기 M2 나누기 M1 플러스 M2의 R 벡터. 이거는 XCM M1 플러스 M2의 R에 M1이 있고 여기에 CM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에서 이 R과 R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X1이고 여기 X2 요것을 들여다보면 X1 빼기 XCM이라고 하는 것이 M2의 M1 더하기 M2의 R이고 X2 빼기 XCM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M1의 M1 플러스 M2R이라고 나오니까 XCM을 빵으로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 지점에서 여기 CM에서 1이라는 입자까지 가는데 거리와 2라는 입자에 가는 거리가 그 비율이 M2, M1 그러니까 삼각형 직선 해놓고 초등학생도 하잖아. 내분점 M 대 N 내분점 외분점 그게 어디서 오냐? 질량 중심에서 온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내분점 외분점은 수학에서 가르쳐주면 뭐하냐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데 물리에서 나온 문제라고. 물리 문제를 가르쳐주지 않고 수학을 맨날 배워서 그 공식만 외우고 활용을 하려니 그게 뭐를 뜻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이게 M2일까 M1일까 이게 바뀌잖아. 근데 물리 문제를 풀면 너무나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야 돼. 왜냐면 그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냥 물리 잘하는 게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주 하면 돼. 익숙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저게 열리네. 아까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모멘텀의 합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산수라니까 아깝게 다 지워버렸네. x1 닷을 하고 x2 닷을 하면 XCM의 닷이 될 거고 여긴 플러스 M2 M1 플러스 M2의 R 닷 요는 마이너스 M1 나머지 같은 거 R 닷 이렇게 돼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M1 M2를 각각 곱하면 M1 X1 닷과 M2 X2 닷이 있는데 얘는 M1 XCM 닷 M2 XCM 닷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져. M1, M2 나누기 M1 플러스 M2 R 닷. 얘는 마이너스 M1, M2 M1 플러스 M2의 R 닷. 이렇게 나오고. 이게 똑같은 거네. 이거 뭐 많이 봤네. 이거 어려서부터 무슨 조합 평균이라고 알아? 응? 요거 뒤집어 놓으면 뭐야? M1 플러스 M2분의 M1 플러스 M2잖아. 그 말은 이 1 오버 M1, 1 오버 M2의 합이잖아. 이것이 바로 reduced mass. 요것을 reduced mass라고 해. 질량의 곱 나누기 합.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런 이상한 공식 나오는 게 그냥 물리 현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 reduced mass라고 하는 것은 아까 relative coordinate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것의 velocity에 곱해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운동량, 모멘텀으로 쓰니까 P1과 P2가 딱 있는데 이 relative coordinate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가 같고 반대라 합쳐버리면 항상 사라져버리고 센터 매스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떤 A하고 B의 벡터하고 요건 A 벡터 빼기 B라고 쓸 수가 있어. 이걸 A라고,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그럼 그 벡터의 제곱을 해서 더하면 중2도 할 수 있을, 중2가 하지? 인수분해 중3 때 처음 배우지? 이거 전개하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 중학생도 해. 물론 중학생은 벡터의 스켈라 프로덕트 되는 걸 모르지. 그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있잖아. 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각 입자의 운동 에너지 2m 분의 P제곱을 다 합치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날아가 버리고 A제곱, B제곱 요것만 남아. 그럼 그게 뭐냐? A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center of mass의 kinetic energy. 이때 center of mass의 velocity의 제곱에다가 질량이 뭐로? 두 개의 mass의 합. 그것의 2분의 1 mv 제곱. 마치 이 두 개의 입자가 하나의 점으로 돼 있어서 XCM이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그것과 똑같은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냐면 2분의 1 뮤의 R 닷 스퀘어가 나오는데 이 벨러시티는 뭐라 그래? 1과 2의 사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R이라고 하는데 요것의 크기의 제곱, 요것의 벨러시티의 제곱. 그리고 그때 곱해지는 게 M1, M2가 아니라 reduced mass. reduced mass는 뭐라고? 곱한 거 나누기 더한 거. 그래서 이 reduced mass는 태양과 같이 되게 무거우면 뭐가 되겠어? 태양같이 무거운 것이면 이게 엄청나게 크면 1 더하기 M1분의 M2 이건 날아가 버리고 M2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reduced mass를 계산하라 그러면 대충 first order에서는 지구의 mass가 reduced mass가 되는 거지. 하지만 두 개가 쌍성 같은 게 있으면 나의 그 두 개가 그 별이 두 개가 뺑뺑이 도는 게 있어. 이럴 때 질량이 같으면 반 쪼가리가 되겠지. 2배 매스 곱하기 매스의 제곱이니까 2분의 매스가 돼. 자, 이 식이 왜 중요한가? 이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하는데 이걸 이해를 했을 때 이걸 이제 여러 개의 입자로 확장을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translational kinetic energy라고 불러. 그리고 이 translational kinetic energy는 좌표를 center of mass를 원점으로 잡으면 항상 사망해. 얘는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건 그냥 모든 물체가 막 100만 개, 1000만 개가 돼도 이거 전체 뭉뚱그려서 파티클이라고 딱 해버리고 얘가 가져가는 에너지. 나머지 중요한 게 뭐냐? relative. 이 내부에서 그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그 에너지. 그래서 이걸 internal kinetic energy라고. 내부 운동 에너지. 그 화학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그 분자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그냥 막 운동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어떤 통 안에 기체 분자가 1몰이 있으면 뭐 10의 23승계 이렇게 있다라고 치는데 이 안에 지지고 볶고 막 하더라도 내가 이 전체적으로는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네는 가만히 통 안에 정지하고 있으니까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빵. 만약 이 통을 내가 던졌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가만히 놔뒀는데 뜨거워지면 막 이 안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고 그게 바로 그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쥐지고 볶는 거를 이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조금 지나가면 리지드 바디를 배우게 될 텐데 리지드 바디를 배우면 그러면 팽이 같은 게 뱅글뱅글 돌아갈 때 팽이가 찌그러졌네.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데 어떻게 그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로 저기 지금 우리 김연아 선수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 잘하잖아. 손을 벌렸다가 싹 모으면 확 앵글러 오메가가 확 늘어나지. 그런 거 배울 때 이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의 컨서베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각속도가 그렇게 바뀌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약 먹고 금메달 딴 러시아에 있지. 걔는 완전히 깡 말았잖아. 그러니까 걔네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이상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살이 안 찌게 해가지고 로테이션 이너시라고 아이가 매우 작아.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잖아. 그 인간이 아닌 거지. 살찌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이제 부피가 있으면 그리고 그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가스의 운동 에너지도 다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2x2 우리 학생들은 이제 2x2 인버스도 알고 이 각각을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콜렉티브하게 모아서 센터 매스와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로 이해를 해서 키네틱 에너지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에 어떤 물체 입자의 집단이 있을 때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의 운동을 이렇게 두 개로 디커플 시켜가지고 쪼각내서 현명하게 접근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어. 그 뒤는 단순하게 이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적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라 내가 여기 더 설명은 안 하겠어. 여기 산수 훈련을 많이 해봐야지. 이 빗면 문제도 앞에서 다 푸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여기는 이 설명을 생략하겠어요.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 Find the force statement regarding the object M falling free. 이 자유 낙하를 하고 있다. Acceleration.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mg라는 force를 받고 다른 힘을 안 받으니까 이게 net force니까 F equals ma, F equals mg인데 그것이 ma. 그러니까 acceleration은 gravitational acceleration g 맞아. Object attracts the earth with the force minus mg. 자, 여기에서 지구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얘가 센터 매스가 사실 여기 있어가지고 지구의 중심하고 같아서 여기에 정지한 좌표계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입자가 있는 거니까 두 개의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액션 리액션에서 얘가 mg로 액셀러레이션은 얘도 똑같은 힘을 받지만 이것을 ma를 쓴다면 이게 엄청 지구의 질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지구의 가속도는 쬐까맣겠지. 그래서 지구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Center mass of the two-body system. 이게 되게 크니까 지구의 중심이나 마찬가지가 center mass가 essentially stationary at the center of mass frame of the two-body system consisting of the object. 그거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자, 이상